자기소개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이식기 영수, 안경 벗었네요. 훤칠하게 하고 나왔군요. 코트만 여러 가지 색깔을 갖갔네. 서울에 살고 있고 86년생이면 86년생이 38이구나. 그리고 직업은 소아청소년과. 다들 반응이 좋죠? 그래서 전문의 딴 후에 지역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아직은 돈보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다시 대학병원으로, 그래서 세부 전문의 수련 과정 중에 있고, 향후 1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돌보는 신생아학. 이게 이제 뭐 어떤 의미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수 피셜로는, 영수님의 말로는 이게 내가 잘하기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완벽한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신생아들에게 고치기만 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아무 문제 없이 되는 그런 것들. 말 그대로 나의 노력으로 한 인간에게 온전한 삶을 줄 수 있다는, 그게 보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국종 교수님, 초난강, 영수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죠. 제가 이국종 교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건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국종 교수님 잘 모르지만 초난강은 그 나름 일본의 최고 그룹 멤버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H.O.T의 한 뭐 장우혁 좀 되나? 뭐 한테 그 장우혁 아닌가? 한테 어떤 그 그룹의 멤버야. 거기에 이제 일본 최고의 잘생긴 배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그룹 중에서도 그 연기로 해서 연기력으로 꽤 성공한, 연기력을 인정받는 배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배우가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여기다 볼터치 해가지고 막 괜찮아요 괜찮아요 노래 부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실은 급이 높은 그런 스타였죠, 일본에서. 근데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한국을 가서 바닥에서부터, 막 바닥은 아니지만 그런 걸 했다면 상당히 이상주의자 아닐까? 실제로 촌난강은 그 일본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스타죠. 자신이 좋아하고 그런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네요. 뭐 우연이지만 이것이 관상인가요? 신생아 중환자실이면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데서 보람을 찾는 사람 같아요. 능력 있는 이상주의자는 실은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지. 어디선가 그런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지. 24주에 500g으로 출생한 아이들은 이제 혼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먹지도 못하고 체온 조절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영양제도 넣어주고 그러면서 키우는 일. 의사들 중에 소아과가 되게 인품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말로 그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한번 생명을 불어넣어주면 이 아이들이 또 건장하게 어른이 될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보람 있는 일 같긴 해. 그 과에 따라서 많은 의사분들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할 거 아니에요. 자기소개는 아마 영수님 같은 성격에는 굉장히 뭘 말할까, 어떤 걸 말하지 않는 게 좋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지. 그거에 대해서 준비된 것에 대한 결과물이니까, 그거는 자기의 가치관을 말하고 그 가치관에 맞는 사람을 찾겠다. 그게 큰 것 같기도 해. 그렇게 이제 솔로 나라에 나오게 된 이유는 뭐 결혼. 하지만 나에게는 이제 경험 그 자체도 중요하다. 그래서 좋든 나쁘든 다 경험.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겠다. 자부심이 크다. 스스로가 느끼는 그런 자부심은 굉장히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과정에 집중하는 자세로 생활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참 흡입력 있는 자기소개였어. 흡입력 있는.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중에서도 난이도가 최상. 그리고 대학생 때 클래식 기타 동아리 잠깐 해가지고 클래식 기타 곡 잠깐 들려드리고, 노래를 했어도 솔직히 충분한 실력인데 노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선택 같기도 해. 너무 오버스럽지 않게 그 연주곡 들려주고 들어오는 것도 내가 이렇게 자부심 있게 선택한 것을 존경할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자기와 같은.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재력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둘째로 보고 내 가치를 추구하면서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뭔가 어떤 결정사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어필하면, 이제 영수 같은 분은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불편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상주의자인 면이 있지 않나. 절대 비하의 표현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내 자부심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의 측면이지. 연주한 게 이제 황혼이라는 연주곡이었는데, 제가 그 우리나라 기타 앨범 중에 좋아하는 앨범이 그 박주원 씨라고 있어요. 박주원 씨라고. 이 집을 제일 좋아하는데 거기 그분이 연주하는 걸 한번 들었던 것 같아. 기타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주원 씨 앨범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확실히 어떤 자기 신념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거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것 같아. 외적으로는 피부가 하얗고 수수한 분, 무난한 것 같아요. 크게 바라는 거라기보다는. 내적으로는 자기 일에 열정이 있는 분, 설령 집안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일을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을 좋아하는 것 같다.
결국 어떤 열정, 노력, 그리고 그런 부분, 검소하면서도 자기 분수를 알고 또 신념을 지키는 삶을 추구하는, 어쨌건 검소랑 분수를 알고라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사는 삶을 추구하겠지. 내가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냥 함께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신념을 위해서 어떤 몸이나 환경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과 이런 거를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겠지, 영수 씨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죠. 패턴에 대해서는 출근 시간이 조금 빠른 편인데 더 빨리 해. 8시에 출근이면 7시 15분에. 임원 마인드네요. 퇴근은 6시에 많이 할 수 있는데 뭐 당직이 뭐 5번 정도 된다. 뭐 그랬었죠. 거기서 이제 항상 좀 센스 있게 기타 연주를 따로 들려주고 싶은 이성은 몇 분인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마음에 드는 분은 몇 명이세요? 라는 질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2분 있다. 무난하죠? 2-3명 무난한 그냥 솔로나라 공식 답변 중에 하나죠. 근데 누굴까? 지금 영숙님이 한 분은 현숙님일 것 같은데 그 나머지 한 분이 누굴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 바로 이 다음 선택에서 드러나겠죠. 지금 영수님이 이 다음에 현숙님 이외에 그 다음을 선택할 것 같은데 영숙 아니면 영자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모르겠어. 영숙일 수도 있고 아직 뭐 이게 술자리에서 영수가 누구랑 대화했는지 이런 게 안 나왔으니까 좀 봐야지. 님은 과연 누굴지. 본인의 매력이나 장점을 말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주변에 멋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되게 닮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을 일찍 한다든지 부전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습득하고 부족한 점을 메꿔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단점이 적은 게 장점. 야, 이거 되게 정답이다. 이게 결혼 시장에서 이만한 게 없잖아. 단점이 적은 사람이 결국 이기거든. 결혼 시장에선. 굉장히 어떤 정답에 가까운 답이 아니었나. 두 번째, 이제 영어로 넘어갑니다. 일하는 곳은 현대 엔지니어링. 여기서 놀랬죠? 음악가인 줄 알았는데? 영식이 안정적인 IT 같고 여기는 음악가 같아서 그랬는데 이거 전부 정숙 씨의 다 틀린 뇌피셜이지.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품질기획과 품질경영, 아마도 산업공학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 이제 자취 8년 차고요. 소개팅으로 연애를 해본 적이 없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다 자만추로 연애를 했었고요. 예를 들어 어느 게 자만추지? 헌팅이 자만추잖아. 동아리도 자만추고. DM은 자만추인가? 그게 요즘에 현대에서는 DM이 자만추야? 어쨌건 자만추. 영호님 어쨌건 뭐 인물도 훌륭하고 처음 딱 봤을 때 좋은 이미지를 주니까 굳이 뭐 소개팅을 안 해도 뭐 만남을 이어가는 건 문제 없었겠죠. 근데 저렇게 이제 또 자만추를 하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많은 연애를 할 수밖에 없겠지. 외부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직업이다라고 딱 대놓고 말할 때 그걸 100%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뭐 다들 뭐 자기 포장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너무 과한 것 같다 싶으면 또 숨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자만추로 최적화된 곳이 나는 솔로다. 이제 새로운 곳을 찾아서 왔군요. 저를 몇 마디로 표현하자면 2가지. 금사빠이긴 한데 금사식은 아니다. 금사빠이긴 한데 금사식은 아니지만 그 금방이 언젠지, 예를 들어서 금사의 금이 하루라면 하루 만에 사랑에 빠지긴 하지만 하루 만에 사랑에 식진 않습니다. 열흘은 가요. 이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금방의 기준이 근데 뭐 열흘보다 더 가겠지. 그래서 이제 뭐 금사빠이긴 한데 금사식은 아니다. 오히려 90살이 될 때까지 1일 1뽀뽀는 무조건 하고 싶은. 그리고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이 살이 많이 쪘었고 다이어트 하겠소 해가지고 그때부터 35kg. 그런 거 보면 좀 피해. 좀 자기를 어필하고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현재는 요요 없이 79kg를 유지 중이고 그 정도로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사람.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하면 다른 이성과의 연락은 다 끊고, 그러면 자만추를 추구하고 여러 사람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영호님이 인물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누군가를 사귀기 전까지는 이성관계가 조금 다양해. 폭넓어. 그리고 뭔가 그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 같아.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대구 지하철 정도로. 그렇게 됐다가 또 헤어지면 다시 이제 서울 지하철로 만들고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뭔가 그 말 그대로 사랑꾼이지. 사랑꾼이고 뭔가 이 사람과의 어떤 미래를 꿈꾸긴 했지만 진짜 그게 현실적인 고민까지는 해보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 그쵸. 감량한 거는 대단한 거예요. 연애를 하는데 굳이 연락을 끊지 않아도 되는 이성들하고만 연락을 하지. 보통은 이제 30대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위장 여사친, 위장 남사친을 두는 나이는 아니죠, 이제. 근데 위장이 아닌데 굳이 끊을 필요는 없지. 어쨌건 우리가 뭐 모임이면서도 또 단둘이서 어떤 부탁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뭐 그 정도 사이지. 근데 이제 연락을 다 끊어야 되는 상황이면 여기서도 이성과의 연락을 다 끊고의 이 말에 딱 그래서 이성과 연락을 다 끊어? 어우 정말 그 마음이 좀 진솔한 사람이구나. 한 사람밖에 안 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성과의 고민에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은 애초에 끊을 연락이 없습니다. 굳이 연애한다고 끊을 연락이 없어. 20대가 아니거든. 20대 때나 그런 게 있지. 보통은 연애한다고 끊을 이성이 어딨어. 영호님은 굉장히 젊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이 좋은 남편, 어떤 강한 의지가 있군요. 좋은 남편. 그래서 아내가 될 사람을 영순위로 여기고 자식들이 생기면 뭐 그런 게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어요. 자식이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존재면 그런 소중한 존재를 만들어준 사람이 또 누구인가? 그러면 또 아내보다 아내를 만들어준 그런 소중한 아내를 만들어준 사람은 또 누구인가? 그러면 장인 장모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소중하니까 내 부모님도 그렇잖아? 그럼 부모님한테 잘해야겠네? 근데 그 부모님이라는 그런 또 소중한 존재를 만들어준 사람 또 누구인가? 그러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이제 당군왕검께 이제 큰 감사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지금 영호님은 어쩌면 제사를 지내나? 소중한 존재를 위해서, 소중한 존재가 누구야? 우리 조상이네. 영호님은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소중한 존재를 만들어준 사람은 부모님이죠. 부모님. 그래서 일단 장인 장모에게 굉장히 잘알고 그분들까지도. 그래서 그런 제 아내와 장인 장모에게도 뭐 뽀뽀까지는 해도 1일 1풍 해드리고 매일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해야지. 그러면 왜 소중한 아내를 만들어준 부모님한테는 뭐 할 생각을 안 해? 왜? 부모 소중한 그렇게 1일 1뽀뽀하는 소중한 아내를 만들어준 부모에게 뭐 할지도 빨리 말해봐. 빨리 1일 1일 뭐 할지 말해봐. 그래서 어쨌건 뭐 이거는 뭐 아내만 생각하는 거니까 나이 들어서까지도 그런 사랑이 끝나지 않는 저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혹시라도 이제 여기 와가지고 지금 뽀뽀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숙 씨가 어떤 박애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저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급을 도와주는 그런 좀 수혈을 해주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배려가 넘치는 고수일 수도 있고. 근데 왜 짧았다고 하냐고요? 아니, 뭐든 이게 충전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그냥 단지 어떤 뭐 뽀뽀를 위한 뽀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수혈을 위한 뽀뽀였으면 이게 좀 충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나이는 34살. 아직 뭐 많지 않은 나이죠. 어릴지. 그러니까 영호님은 외모가 약간 잘생긴 노안이지. 동안이 인기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잘생기고 이쁜 게 인기가 많은 거고 동안이면 그냥 플러스 알파지. 그러니까 어쨌건 영호님은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인물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나이 차이는 어떻게 가능하냐. 서울시 지하철 같은 그런 관계에서 또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떤 다른 지방 한 노선만 있는 또 지하철이 됐다가 또 서울시 지하철이 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한다고 생각해봐. 서울시의 시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 그 매일 대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한 연애이긴 했겠죠. 동안 중에 동안이긴 한데 잘생겼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노안 중에도 미남 미녀가 있죠. 그동안 연애가 다이나믹했고 10살 기준 위아래로 모두 가능. 아까 뭐 34살이었나? 그러면 24부터 44까지네. 저도 지금도 뭐 동안은 아닌데 위아래로 10살 모두 가능하다는 거는 뭐 연애를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영호 씨는 말 그대로 영호 씨는 그냥 내 자만추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뭐 열려 있으시구나. 10살 연상까지 가능하다? 근데 뭐 사귀어 봤으니까요. 그분이 잠수 탔잖아. 그 이전에 어떤 분은 또 10살 이하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생각이 깊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아무리 어려도 생각이 얕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어떤지 좀 보자고요. 저렇게 차분한 표정 그리고 나긋나긋한 저런 말투 그리고 또 상대가 되게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들 1일 1뽀뽀 영원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에 세상 다정한 사람이구나. 사귀면 모든 여자를 정리한다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정말 나만 아는 지고지순한 평생에 다정한 그런 사람이구나. 세상 이런 사람 다시 만날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영호님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 그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니었다. 굉장히 많은 경험과 그리고 많은 연애 그리고 어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어떤 충동적인 시작들을 충분히 해왔던 사람이긴 하다. 이제 뭐 변할 수 있겠죠. 변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중에서 90살까지 뽀뽀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몇 분 있냐.
이제 순자식 질문 스타일. 현숙님도 밝게였고요. 한 분 있대. 과감하죠. 여러 사람 발걸치려는 스타일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저게 자만추의 하나의 요령인가?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한 명만 찍는 거? 약간 소모임이나 동아리 같은 모임에 가서도 여러 동아리를 한 번에 발을 걸치더라도 한 동아리에서는 한 명만 찍잖아. 그게 약간 미궁의 새들의 습성 아닌가? 아닌데 뭐 영호님이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서로 이제 얽히지 않게. 근데 어쨌건 이게 다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영호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일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를 해보자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영식님. 나이는 90 똑같네요. 그래서 성남 은행원 듣고 현숙님 표정 막 놀라는 표정은 아니고 이제 그냥 표정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측 가능한 사람. 그쵸.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는 큰 메리트가 있죠. 연인으로도 나쁘지 않아. 하는 일은 평일 5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 출근 퇴근 후 공부 매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니 그건 아니지. 은행 직원 좋죠. 앞에서 막 나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기대를 했다가 좀 기대만큼은 아니구나. 그냥 괜찮은 직업이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앞에서 이제 막 의사 나오고 막 이랬다가 나오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상대에게 대체로 맞춰주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주면서 체험을 받는. 특히나 영식은 또 한 사람에게만 지금 또 집중하고 있죠.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그게 좀 궁금해요. 임원들 강의할 때 3억을 하겠다고 선언해놓고 3억 매출을 올리는 임원과 10억을 하겠다고 해놓고 뭐 30억을 매출 올리는 임원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이제 비교했을 때 그게 이제 결국 3억을 하기로 했다가 3억을 맞추는 임원들이 더 가치가 있는 임원이다고 뭐 이제 이런 뭐 그 강의 오프닝이 있었어. 그게 무슨 과목이었는지 예측이 안 되더라도 그냥 무조건 실적이 좋은 사람이면 장땡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지. 데이트 장면에서 영식님이 진짜로 어떤 뭐 지루하고 답답한 면이 드러날지 아니면 저런 면에서도 유쾌할지 모르겠어. 영식님도 그 후천적인 노력의 결과물로 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실제로 영식님 내면에는 좀 재밌고 잘 놀아본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지. 뭔가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지. 그래서 남들보다 시작이 늦었고 딱도 남들보다 뒤늦게 들어갔고 그래서 다니는 회사도 3번째 직장, 현재는 3년 차.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데 있다가 신규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년간의 준비 끝에 지금의 직장에 들어왔고 항상 그러니까 대학도 4년, 지금 직장도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를 했고 뭔가 목표한 것은 꾸준히 이뤄나가는 능력이나 재능보다 노력 자체가 굉장히 이 사람의 장점인 노력과 예측 가능성 그런 사람이죠. 이 분이 뭔가 어떤 지루하거나 답답한 성격이 아니라면 나는 되게 좋은 성향의 사람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못했는데 그래서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사수하고 그래서 같은 서울 소재 대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뭐 물어봅니다. 사수까지 하는 건 대단하다. 그래서 어쨌건 목표가 있으면 어쨌든 달성을 한다. 지금 목표는 현재까지는 현숙님 같아요. 현숙님. 그러니까 현숙님만 바라보고 있지 지금. 그래서 코트도 벗어주고 정숙님이 뭐 말 걸어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게 뭐 현숙님 입장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겠고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 단점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달성 가능한 목표를 하나씩 올라가고 반드시 지금까지는 무조건 다 달성을 했다. 지금은 좋은 짝을 찾는 것. 과연 이제 잘 이룰지. 현재는 이제 창구에서 일하고 있고 카드랑 채권 관리. 또 고객들이 불편하게 할 때 대처 잘하냐 라는 말이 저 질문 자체가 딱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영식님이 친절 사원으로 선정됐어. 솔직히 뭐 은행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저게 뭐 별거야 이러는데 여기 이제 나온 글을 보니까 상당히 영식님이 되게 최선을 다하는 직원 같은 느낌 들어요. 약간 영식님이 할머니 손에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한 그런 배려나 저런 그런 그분들에게 뭘 잘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나 봐. 그렇게 이제 맵시스타 그래서 창구에서 근무하는데 혹시 번호 따인 적 없는지 질문 자체는 재밌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걸 질문이라고 하는 건가? 이 점점점에 이 잠깐의 1초 마음속에서 정숙님이 한 걸음 떠나갔죠.
그래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숙님도 지금 이런 드립이나 이런 장난에 너무 딱딱하게 받아들이고 정숙님은 정숙님대로 눈으로 한숨 쉬었잖아. 그래서 이제 정숙님도 저런 거 보고 조금 식지 않았을까.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맞춰보는 거지만 정숙님 입장에서는 영식님 멋있어서 번호도 많이 따였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칭찬인데 영식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녀만의 친절사원이 되고 싶다고 하는 분이 몇 분 있냐. 지금 아까 정숙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과 지금 순자님의 질문에 대답할 때 지금 다른 표정이 나타나죠. 약간 정숙님에게 묘하게 더 차가운 것 같긴 해. 저기서도 뭐 번호 따인 적 없어요? 그랬더니 이거 무슨 번호예요. 실은 있긴 한데 제가 번호는 안 들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거든. 이랬으면 정숙님 마음이 난 안 식었을 수도 있다고 봐. 가능성을 여전히 봤다고 보는데 순자님의 말에는 또 저렇게 또 세상 좋은 청년의 미소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정숙님은 안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았나. 순자님 진행 잘하시죠 아주. 똑같은 질문도 상당히 재밌게 하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한 분 있습니다. 영식씨 답죠. 목표를 쉽게 수정하지 않는 사람. 현숙님의 소개를 듣고도 목표를 쉽게 수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 현숙님에게 이제 4명이 갔는데 그중에 이제 상철 광수는 영자 쪽으로 틀을 것 같고 영식 씨는 이대로 남아있을 것 같긴 하죠. 이제 문제는 영수를 모르겠어. 영수가 이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영수 씨가 현숙에게 그냥 남아있을지. 그래서 한 번 있다. 이 말에도 식었겠지. 이 말에 가장 식었을지도 몰라. 더 이상 질문이 안 나오니까 이제 마치고요. 또 뒤에서 또 얘기를 해보자고요. 영철 20기의 슈퍼맨. 요즘 슈퍼맨은 조금 다크하고 강인한 부분이 더 그랬는데 옛날에는 친절하고 자상하면서 조금 바보미가 있었어. 요즘 슈퍼맨은 살짝 그 배트맨 색깔이 묻었지. 요즘에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예전만큼 그렇게 대세인 스타일은 아니지. 아니야. 요즘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전히 멋있지만 트렌디하진 않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뭔가 영철님은 자기만의 멋을 가지고 있는 예스러운 멋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멋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사병에서 장교로 블루칼라에서부터 엔지니어로 올라온 게 정말 대단. 어떻게 보면 진짜 영철님이야말로 성장하는 캐릭터 아니야? 실은 막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처음부터 인텔에 막 채용돼가지고 영철님의 삶을 보면 결핍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채워간 삶 같아요. 석사를 2개 딴 것도 뭔가 공부에 대한 열이라기보다는 어떤 결핍으로 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 약간 어머니 세대에 머물러 있는 걸 보면 16세의 정서가 머물러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사람 자체가 선하고 노력형 사람이니 그게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는 아마 대기만성형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대기만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치열하게 하나하나 채워간 사람이지. 애초에 그릇 자체가 컸다기보다는 그냥 치열하게 자기 그릇 두드려 가면서 고통 이겨내서 그 그릇을 키워나간 사람이 아닌가. 한국에 있을 때는 꽤 잘 나가는 축에 속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영철님 보면 가서 이루고 이런 걸 보면 꽤 공부도 나쁘지 않게 했을 거고 부모님도 뭐 공장 5개를 돌렸다고 하면은 이게 부유복한 게 아니라 꽤 부자 반열에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또 성실한 외모도 나쁘지 않은 이런 아들이면 잘 나가고 주변에 친구도 많고 했을 거라고. 근데 어느 순간 미국에 와서 아무도 없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까지도 있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청소년기를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살았을 건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게 대단한 부자에서 갑자기 이제 작은 뭐 이런 점포를 운영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들 입장에서 이렇게 작아졌다고 느낄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 시절에 상당히 고통스럽고 외롭고 여기에서 어떻게든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나도 노력해야 된다고 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갔겠죠. 항상 노력하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어쨌건 대기만성형. 영철님은 뭐 이렇게 막 소비나 그런 데 시간을 쓸 줄을 모르겠죠. 인생을 누릴 줄은 방법을 잘 모르겠지.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거를 같이 해보자, 뭐 경험하고 이런 거는 충분히 하겠지만, 그래서 대기만성형. 하나씩 노력하면서 밟아갔지. 아마 종교적인 믿음도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종교 활동하면서 끝낸 게 아니라 학위를 따버려. 그게 이제 정식 학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확히 저는 무슨 학위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저렇게 하는 게 뭔가 이 사람의 성실함을 드러내는 거지. 그냥 교회 그냥 다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지려면 충분히 공부를 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자. 엔지니어 할 때도 내가 충분히 해서 정말 빈틈없이 하자. 그러니까 거기 상당히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고1 때 가서
이게 자기소개할 때 영자님이 굉장히 막 감동한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들었는데, 감동은 감동이고 이성적 끌림은 이성적 끌림이지 뭐 이런 거죠. 영자님도 지금 영철님 말에 이제 굉장히 감동받고, 영자님이 굉장히 겉으로 보여지는 건 약간 뭐 헛머슴 같은 느낌으로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사람일 수 있겠지. 그래서 고1 때 이민 가가지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뭐 대화나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그럴 정도로 이제 언어도 어려웠고, 근데 이제 고1 때 갔으면 우리가 흑염룡이 가장 마음속에서 자라는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잖아요. 그래서 중2병이라고 따로 있는 것처럼 그때 이제 흑염룡이 자라고 고1 때는 그 흑염룡을 조금 그나마 다루게 돼서 이제 뭐 오타쿠들은 그런 콘텐츠로 빠져 들어가고 어떤 친구들은 막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를 더 활발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렇게 이제 약간 자기 세계가 막 형성될 때 그때 넘어갔었던 거네요. 지금 영철 씨의 어떤 어휘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분명히 한국말이긴 한데 묘하게 현학적이고 살짝 어떤 중2병은 아닌데 묘하게 그런 어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뭔가 어떤 부분을 잘 모르고 경험이 많지 않을 때 말을 어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감정도 풍부하고 생각도 깊은 사람인데 지금은 더 여유롭고 내려놓는 게 더 많지만, 그래서 언어도 많이 어려웠고,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준비되는 이 땅의 주인인 삶을 사는 것이기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현학적이긴 해. 표현이 좀 과하긴 해. 문장 완성도나 어휘의 선택이 묘하게 어려운 어휘를 써. 근데 그거는 영철님이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겠죠. 90년대만 해도 지금이랑 많은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생활을 안 해보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자수성 가는 사람들이 제일 멋있고 어른스러울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자수성 가신 분들 중에는 이제 고집 세고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많죠. 그래서 그건 이방인이란 얘기죠. 이방인. 요즘에는 함축적이고 유쾌한 표현이 조금 더 환영받는 그런 시대긴 하죠. 뭐 물론 뭐 99년이면 한 20년 전이니까 20년 정도 차로 그런 차가 있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는 조금 진중하고 중의적인 느낌도 있는 그런 굉장히 있어 보이는 표현이었다면, 그래서 마치 숨을 쉬듯 당연한 느낌일 테지만 산소가 없는 물밑이나 산소가 드문 높은 데선 결핍이 생기기 마련이다. 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결핍을 계속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다수민족이 아니어서 100m 계주로 치면 마이너스 50m에서 달려야 했던 경험. 굉장히 수사적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장황한 표현을 쓰긴 해. 아니 뭐 요즘 트렌드에 이렇게 잘 쓰는 표현들은 아니지. 장황한 표현을 쓰긴 하지. 이게 지금 자기소개 때는 충분히 감동이 있고 그런 표현인데, 이게 만약 데이트를 나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주 보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멋있는데, 문제는 매일 보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 매드맥스를 오마주한 부분이 있는 그런 거친 남자들의 이야기 막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하려는 건 북두신권이 아니라 너는 이미 죽어있다잖아.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북두신권을 모티브로 한, 혹은 북두신권을 주제로 한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북두신권 딸기맛. 그래서 북두신권이랑 그림체가 똑같은데 걔네들을 대상으로 희화한 코믹 만화야. 그림체는 똑같아. 그리고 북두신권 드라마 만들기. 그래서 북두신권을 드라마로 만드는 사람들의 좌충우돌 이야기. 그래서 북두신권 과거에는 말 그대로 넌 이미 죽어있다 이러면 다들 막 야 멋있다 이거지 막 이런 진지함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놀림감이 되는 거야. 스스로가 그걸 가지고 놀리게 함으로써 콘텐츠로 만들고 있는 거야. 최근에는 자기가 이제 북두신권의 후계자라고 믿는 살짝 정신 나간 사람의 어떤 막 점열 기술을 하는 그런 사람의 만화가 또 대박 나가지고 드라마화 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북두신권은 약간 코미디화 됐지. 옛날에 어떤 진지했던 그런 게 낭만이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유쾌하고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한 그런 시대죠. 그래서 약간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반골 정신이 투철하고 은근슬쩍 농담을 끼워 넣는 나 같은 사람은 되게 가벼운 사람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했단 말이야. 어디서나 반골 정신이 투철하고 그런 인간들. 근데 요즘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조금 그나마 설 곳이 생겼다. 그래서 그거를 정상화하기 위해 그래서 다시 바닥에서부터, 바닥도 아니지 마이너스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그걸 이뤄낸. 근데 진짜 존경받을 만한 부분이 있죠. 진짜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존경할 수 있고 저런 진지함, 그리고 이런 대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 사람과 같이 무언가를 누리고 즐기고 그런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좋겠죠. 굉장히 좋겠지. 근데 약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티키타카 그런 거를 원한다면 안 되지. 영수보다 나이가 위고, 그렇게 지금은 인텔에서 엔지니어. 인텔이면 뭐 다 알죠. 그리고 광수도 약간 주눅 들을 수도 있어.
지금 한 명 한 명 말하는 게 이제 영수는 의사, 여기는 지금 뭐 인텔 뭐 이러니까 영철님 분명히 울림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워낙 멋있으니까 주륜이 아니니 따지지. 이 사람이 별로면 애초에 뭐 주륜이 아니니 따지지도 않아. 그 시대 변화에서 묘하게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영철님이 고1 때 미국에 가서 한국에 거의 20년 가까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말 그대로 거기에서 정말 자기 인생만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요즘 같은 뭔가 티키타카가 이상형이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철님을 만나기는 힘들지. 옛날에는 멋있는 사람, 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진짜 남자다운 사람, 이런 사람을 이상형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영철님을 이상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인텔에서 엔지니어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간, 처음부터 어떤 학력이 좋아서 인텔로 덜컥 들어간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하나하나 말 그대로 생산직에서부터 밟아 올라간 그 안에서도 최고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했겠지. 그러니까 어딜 가든 그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고 노력하다 보면 또 길이 열리고 하죠. 영철 씨 입장에서는 이민을 간 게 큰 상실이었지. 말 그대로 주변의 친구들, 자기가 그래도 부유하게 살아왔던 그런 환경들. 근데 여기서는 주변을 둘러보면 자기가 제일 가난하고 제일 부족하게 느껴졌겠지. 미국에 왔을 때는 말도 안 통하고 제대로. 뭐 아무리 공부 잘하는 고1이라고 해도 그 현지에서 언어로 대화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비군 형식의 미군 장교가 되고 그래서 이번 연도에 훈련이 있어서 또 가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거주 중이고 한국에서 연애는 어떻게 할 거냐. 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질문일 수 있죠. 잘 모르겠다고 지금 그걸 회피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모르는 거지. 거기서 여기서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뭐 앞으로 뭐 자주 나올 겁니다. 휴가 얼마큼 쓸 거냐 막 과하게 아유 다 돼요. 뭐 지사도 있고요. 어떻게든 다 됩니다. 안 하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공수표를 날리지 않는 사람인 거지. 그런 면에서는 보이는 것만큼 신뢰가 가는 사람 같아요. 영철 씨 자체는 사람은 참 신뢰가 가고 좋아. 멋있어. 솔직하고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애인이나 남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내 성향에 따라서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그런 사람이지. 멋있는데 우울하고 진지함. 그러니까. 근데 그 우울함이 그냥 막 스스로 막 우울해서 괴롭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극복해낸 사람이니까 분명히 대단한데 제가 하나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서로 각별한 사이가 돼서 이 사람이 알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좀 떨어져 있어도 노력해 가면서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약간 남자들은 한 8, 90%는 그냥 멋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자들은 좀 다를까? 그래서 사랑을 믿고 여전히 이제 낭만적인 그런 사람이죠. 미국에 같이 가고 싶은 여성분은 몇 명이냐? 순자 씨가 이런 질문에 재미를 더해줬어. 한 분. 여기도 이제 한 분. 한 분이라는 말에 이제 다들 김이 팍 새죠. 김이 팍 새지. 영숙은 좀 머리가 복잡해지긴 하겠지. 그래서 비행기값 내줄 건가요? 당연히 내주고. 지금은 영숙이죠. 영철이 뭐 여기서 자기소개 듣고 아직 자기 여자 자기소개를 듣기도 전이니까. 그리고 들었다고 해도 별로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들으면 조금 더 다른 사람이 더 들어오려나? 듣고 나서는 여기서는 일단 옥순 씨지 뭐. 맞아. 그 자기소개 듣고 나서는 옥순 씨를 조금 관심 있었는데 근데 선택을 봐야 이제 될 것 같은데 영철 씨가 영숙을 그냥 선택할지 아니면 뭐 옥순을 선택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 한국에는 얼마나 자주 들어오냐는 말에도 뭐 나 같으면 그렇게 말해. 제가 2020년 이후로 한국에 온 것만 4번입니다. 제가 2019년 이후로 들어온 것만 4번입니다. 근데 이게 저것조차도 너무 영철스러워가지고 정직하다고 해야 될까? 이 사람의 너무 뭐랄까 고든 성정이 드러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마치 이 말을 들으면 미국 가면 한국 안 온다 생각해라 이렇게 들리잖아 실은. 융통성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외국 같은 곳, 진지하고 솔직한 사람인 건 맞는데 너무 감성에 젖어버려가지고 조금 아쉽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외국 같다. 그래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살짝 말렸잖아. 19년도에 18년 만에 왔으면 19년도에 왔단 얘기고 그 후로 어쩌면 몇 번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이렇게. 물론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으로 이제 이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질문을 하는 거죠. 약간 그 질문자 의도를 파악 못하는 부분도 조금 있어. 그래서 어떤 술 좋아하는 거에도 술을 안 마시는데요 하면서 메를로 얘기를 막 하는 것도 실은 약간 그러니까 그것도 영철 씨의 성실함의 일환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직책이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영철님이 그냥 쭉 엔지니어로 이렇게 일을 한 게 아니라 원래는 그 블루칼라에서부터 하다가 이제 또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쉽진 않겠지.
거짓도 없고 그냥 그게 전부이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또 낯솔의 출연이 또 영철님을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 낯솔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로는 했어. 20기에 출연하고 있는 영철과 20기에 출연하고 나서 영철이 달라질지 모르지만 어쨌건 지금은 이 진지하고 솔직한 부분이 참 멋있네요. 지금 하고 있는 직책이 자리를 막 잡아가고 있어서 필요한 상황이 되면 방문 정도까지는 가능. 만약에 여자분이 미국에 따라간다 하더라도 당장은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영숙님도 조금 과한 질문 같은데 이거는 어쨌건 영철님을 위해서도 좋은 질문 같아요. 뭔가 어떤 가능성을 말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만두고 따라가기에는 다들 이제 일이 굉장히 우선적인 삶을 살았는데 또 만나다가 그 이상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또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기회가 또 열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당장 직장 구하기 힘든데 그런 것도 괜찮냐. 영철은 괜찮을 수밖에 없겠지. 사랑한다면 뭔가 서로가 더 절실해지고 다른 서로를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다 보호해드리고 이끌어갈 수 있다. 근데 영철에게는 여기 나오는 이번 여자 출연자들과는 막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그래서 석사가 2개. 하나 하기도 힘들죠. 시간이 많이 드니까 시간과 또 노력과 돈이 드니까. 영철 씨가 미국 사회에서 겪은 결핍의 결과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나는 신학이라는 거는 어쨌건 신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신에 대한 믿음을 학문화한 거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학문으로까지 그냥 단지 믿음으로 끝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학문으로까지 해서 내가 더 체득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겠지. 그리고 종교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지역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민자로 살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실은 종교 활동만 한 게 없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위안을 얻었겠지. 그리고 그거를 더 나가서 이것을 아예 학문으로 더 파고드는 영철의 성실한 성격, 뭘 해도 그냥 허투루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 석사를 따는 데까지. 저게 뭐 먹고 사는데 뭐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5일 만나고 미국 간다는 선택을 하면 하는 사람도 미친 거지, 솔직히. 이거 남녀를 떠나서. 일단은 여기서는 5일 만나고, 아, 이 사람 멋있다. 앞으로 좀 알아가자. 서로 이제 매일 주고받고, 이제 통화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아니면 휴가 뭐 길게 써가지고 만나서 또 지내다가 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 몇 년 연애하다가 뭐 결혼하면서 뭐 다른 데 지사로 발령을 받거나 뭐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 아무튼 그래서 신학 석사 졸업이고요. 그래서 미국 엔대학 그래서 정보 설계 및 전략학 데이터 분석 관련된 건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면 저것도 데이터 분석 관련된 학문이겠네. 그래서 문과와 이과를 다 마친 그런 상태고 공학을 늦게 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없는지. 처음에 이제 사병으로 들어가서 헬기 정비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비하는 사병에서 장교가 됐네. 물론 예비군이긴 하지만 블루칼라 일 시작하다가 거기서 엔지니어로 올라간. 말 그대로 뭘 맡겨도 허투루하지 않는 그냥 종교 활동을 해도 석사까지 따는 그냥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본인 걸로 만들고 한 차원 높은 공부를 그냥 기꺼이 하는 한 차원 높은 훈련 혹은 한 차원 높은 노동을 기꺼이 하는 그리고 계속 배워가고 문제를 찾아내고 그런 사람이니까 거기에서도 인정을 받았겠죠. 이거는 미국의 기회 땅인 게 아니라 그냥 영철 씨가 대단한 게 아닐까? 처음엔 영업직으로 들어왔다가 뭐 이렇게 좀 다시 중앙으로 얘가 워낙 똘똘하고 그러면 뭐 중앙으로 불려와서 요직을 앉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영철 씨는 또 그런 케이스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영철 씨는 직업을 많이 도전한 게 아니라 그냥 뭘 하나를 해도 그냥 파고 거기서 막 완벽하게 하려는 성향 같아. 그러니까 종교를 해도 그냥 이걸로 그냥 매일 그냥 가서 비슷한 기도하고 비슷한 얘기 듣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내는. 그러니까 똑같이 헬기 정비를 해도 뭐 본인이 막 그 어떤 그걸 정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걸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나이팅게일이 그 당시에 막 통계 정리를 했던 것처럼 막 그 본인이 뭔가를 자꾸 막 답을 찾으려고 하고 뭐 반복되는 작업이면 뭐 매크로를 써가지고 효율을 올린다거나 뭐 그런 노력을 계속 해가지고 그 안에서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낸 게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을 들어요. 영철 씨도 뭘 해도 그냥 허투루하지 않았다 보니까 위에서 또 인정한 케이스가 아닌가. 여기서 블루칼라에서 엔지니어로 올라가는 케이스나 그런 헬기 정비에서 그런 예비군이지만 장교로 올라가는 케이스 이제 그거는 조금 다르잖아. 그래서 내가 뮤지컬이 재밌어. 맨날 보니까 더 파보고 싶어. 그래서 뮤지컬 석사를 따. 이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 신학도 그럴 수 있지. 근데 영철 씨의 이 삶의 루트는 상당히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케이스가 흔하진 않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장기자랑 직접 스피커까지 가져와가지고 이제 이민 가기 전 중고등학교 노래방에서 불렀던 노래.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노래.
근데 이때부터 데프콘 표정이 조금 벌써 몰입했어. 영철 씨의 이 삶의 스토리가 데프콘한테 울림을 줬나 봐. 이렇게 이제 의미 있는 이적의 레인. 그래서 이민하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한국에 살았을 때는 유복하게 살았다가 공장도 대여섯 개. 실은 이게 공장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실은 큰 부자잖아요. 근데 이민을 하면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한 그런 기억들. 그래서 옛날 생각들이 났다. 가발과 미용용품을 파는 작은 가게에서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온 건 아니지. 나에겐 마르지 않는 눈물을 흘려내리게 해줬더니 나도 옛날에 많이 듣던 그런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데프콘도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참 인간적이죠. 이런 게 참 그 나는 솔로로 보는 또 하나 재미지. 내가 웬만하면 이제 패널 장면은 안 넣는데 왜냐면 이제 패널들의 나름의 어떤 분석은 약간 또 패널들 몫으로 남겨놓고 그걸 빼는데 참 인간적인 이런 모습들이 또 이 프로를 보는 재미 같아. 생산적인 엔지니어 경계도 희미하고 이게 약간 뿌옇고 블러하고 자꾸 영어 쓸 거야? 어? 소외되는 느낌이야 지금. 지금 블러하고 장교도 기술적 관련. 그 처음에 이제 헬기 정비부터 했다고 하니까. 다섯 번째 남자 광수, 서툰 남자. 나이는 89년생, 35살. 사는 곳은 경기도 판교. 하고 싶은 말은 딱 세 가지. 짧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전자공학과를 졸업해서 여기서 지금껏 어쨌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방탈출 카페 얘기를. 도금이다 그런 거지. 괴짜는 아니고 그냥 원래 그냥 일상적으로는 서툴고 성실하게 사는 똑똑한 청년 그 정도다. 괴짜 계열은 아니다라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스스로가 다른 주변에 진짜 천재들인 친구들 그런 사이에서 자기가 이제 좀 부족한다고 스스로가 느꼈으니까 실제로 안 부족하더라도 그러니까 남들과는 다른 걸로 경쟁하고 싶었겠지. LG에서 회로선계 연구원으로 한 5년 정도 일하다가 갑자기 하고 싶은 일. 그러면서 응원에 앞서 사과부터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회사 내에서도 괴짜 티는 내는데 알고 보면 이제 서툴고 약간 일은 잘하는데 뭔가 정서적인 고문관들이 있어. 얘가 좀 생각하는 것도 남다르고 자기 방어가 있다 보니까 좀 우쭈쭈도 해줘야 되고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지. 보드게임은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과부터 올려가지고 나쁜 친구는 아니니까 사랑이 힘드시면 동정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다시 광수에게 아낌없는 동정을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다. 어쨌건 이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광수가 사람 자체가 이제 좋은 사람이겠구나. 서툴지만 그런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20기 광수 꼭 결혼하자. 그래서 뭔가 하나를 좋아하게 되면 깊게 끝까지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취미는 최소한 8년 이상 된 취미고 그게 MBA 관람. 광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냥 순수하고 서툰 청년이야. 꿈을 쫓는 순수한 청년이지. 다른 일에는 서툰. 공부는 잘했지만 천재들 사이에서는 열등감을 살짝 느꼈을 수도 있는 순수하고 꿈을 쫓는 청년. 살짝 우회 전략을 쓰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서 그 팀 경기가 있는 아침마다 경기 보면서 출근하는 게 제 인생의 낙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헬스를 20살부터 해가지고 주 5, 6회. 이게 몸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어쨌건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저기 아저씨 배 안 놓으면 좋은 겁니다. 헬스를 8년간 한 것 치고 벌크업이라거든요. 굉장히 그 펌핑 해가지고 딱 조명받고 찍은 걸 텐데. 그래서 엄청나게 하진 않았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게 근데 꿈을 쫓는 청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영수 씨랑 이게 굉장히 달라서 그렇지 지금 광수님도 자기 꿈을 쫓잖아요. 5년간 안정적인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일을 하고 있다가 그걸 때려치고 나와서 꿈을 쫓는 청년이야. 실은 자기 기업 다닐 때보다 2배는 힘들걸? 물론 대기업이니까 당연히 힘들지만 나와서 2배쯤 힘들 거야. 그래도 지금 이거를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는 실은 굉장히 리스펙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물쇠라고 하지만 방탈출 카페 정수님이 또 바로 알아봅니다. 이건 이제 방향 자물쇠. 그래서 저는 방탈출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직업 자체는 방탈출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저 사람이 자기가 꿈꾸는 어쨌건 콘텐츠 제작자잖아. 한편으로는 일종의 예술가라면 조형 예술가 같은 거고 콘텐츠 제작자라면 미술에도 설치 미술이 있는 것처럼 콘텐츠 제작에도 설치 콘텐츠 제작인 거지. 그래서 굉장히 고도화된 좀 지적 설치 콘텐츠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광수가 그래도 자기 삶을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이긴 하구나. 다만 이제 서툼을
우회 전략으로 조금 포장하는, 괴짜로 포장하는 면은 있지만, 그래서 다들 이제 신기하고요. 회사 다니면서 방탈출하다가 한 100번 정도 플레이했을 때 첫 번째 가게를 오픈. 방탈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것과 문제 푸는 것도 좀 좋아하지 않나? 아닌가? 그러니까 방탈출 한 100번 이 정도 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쨌건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푸는, 약간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인간관계는 어려워해도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좋은 수학 퀴즈 같은 그런 분들인 것 같아. 근데 이런 걸 보면 광수 씨가 지금 영수나 영철이랑 겹치는 면이 있어. 내가 어쨌건 좋아하는 꿈을 쫓는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파본다. 영철 씨가 신학 석사를 딴 거나 뭐 방탈출을 즐기다가 방탈출 제작자가 된다거나 비슷한 맥락이 있죠. 그래서 100번 정도 플레이했을 때 첫 가게를 오픈. 근데 저런 거는 되게 재밌어요. 플레이 횟수로는 한 700번.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찾았군요. 인테리어 설계부터 해서 장치 설계, 장치 제작, 그래서 문제 스토리 이런 거 다 짜고 있고, 말 그대로 그냥 설치 컨텐츠 제작 멋있어요. 그래, 이런 뭔가 그냥 순수하고 세상사에 서툴러요. 그래서 딱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제가 잘 몰라서요. 좀 알려주세요. 약간 이렇게 가면은 광수 씨가 훨씬 더 매력 있을 텐데, 뭐 0 아니면 100이죠. 나는 양자역학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 이렇게 다 하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이걸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은. 광수님이 뭐 퇴근이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퇴근이 없어요. 그리고 광수 씨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스타트업이거나 연구소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5년간 대기업 경험을 했네요. 지금 살짝 전문용어로 쫄아 있다 보니까 더 저렇게 센 척하는 모습들이 나왔을 수 있겠지. 선택을 못 받았을 때 저는 익숙합니다. 오히려 그 말이 솔직한 말이었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특이한 경험 같은 게 많고, 근데 주변의 친구들에 비하면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여기에 뭐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고, 또 시청자 중에는 뭐 훨씬 더 많으니까 보통 사람들 기준으로 특이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까에는 살짝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거기서 많이 배웠던 것 같다. 그래, 허세 안 부리고 솔직하게 자신을 어필하는 게 훨씬 더 매력이 있는 모습이지. 광수 씨는 자기 꿈을 쫓는 건실한 청년이야. 무슨 괴짜 같은 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자기의 꿈,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나도 찐따니까, 그 찐따 오타쿠들이 뭐 계열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잖아요. 찐따 오타쿠로서 그 순수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건실한 청년이지. 그리고 꿈을 쫓는 멋진 청년이지. 근데 거기서 막 괴짜 뭐 박사 재질 뭐 이렇게 처음에 막 슬로건을 박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에이 무슨 괴짜 박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도금하고 있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뭔가를 거기서 많이 배웠고, 서울과학고등학교. 그치. 근데 과학고등학교가 확실히 그 똑똑한 친구들이 모이는 학교인 건 맞으니까. 그래서 완전 명문인 것도 알고, 저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건 그 과학고라는 게 뭐 서울대 이상으로 또 힘들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광수 씨가 스스로 해낸 업적 중에 하나이긴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이제 35이잖아요. 35에 고등학교 얘기하고 친구들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과학고가 대단한 건 맞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어필되는 것도 사실이고, 과학고에 갈 때는 항상 1등이었을 텐데 거기서는 이제 중간도 못한 것이 광수 입장에서는 조금 스스로가 이렇게 괴짜 도금을 해야 됐던 이유일 수도 있겠지. 한편으로는 자부심이면서도 괴짜 도금을 해야 됐던 그런 이유겠죠. 그래서 지금은 두 분에게 관심, 두 분 관심은 아마도 현숙, 영자겠죠. 그래서 티를 많이 안 내는 것 같던데. 그건 본인한테 관심 없으니까. 왜? 정숙 씨한테 티를 안 낸 거지 뭐. 그래서 제가 아니라서 그렇군요. 그래도 바로 깨달은 정숙님. 그렇죠. 본인에게는 지금 현재로서 광수님은 이제 정숙님에게 아직은 관심 없으니까. 어떤 분 좋아하냐라는 거에 외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이제 시원시원한, 그리고 되게 특별한 이상형 같은 게 있는데, 턱걸이를 할 수 있는 분. 그래도 3개 이상이라고. 여성분이 턱걸이 3개 정도 할 수 있다는 건 운동을 하면서 3번의 고비를 맛봤다는 것. 그래서 그걸 정면 돌파한 분이 턱걸이를 3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상형이지만 사실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운동하는 사람을 만나야겠네. 일로도 한계 돌파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보통 사람의 일인데, 그냥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로망이 아닌가. 김지현 선수 뭐 이런 분들, 우리나라 클라이밍 챔피언 있잖아. 근데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딱히 저게 뭐 안 좋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애초에 광수 씨 마음에 들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그나마 광수를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영자인데 그래도 좀 순수한 면이 있고 저런 게 또 호기심도 있는 사람 같아 보여서 그러니까 영자라면 광수보단 상철이니까 아무래도 광수가 지금 경쟁력 면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의견은 쉽지 않아. 내가 다 내 생각 안에 있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의견? 그런 게 있을 리가. 방탈출 카페를 설계하고 거기서 퀴즈를 내는 사람답네요. 현실 세계에서 어쩌면 이루지 못한 그런 스스로 대단한 자의식을 이룰 수 있는 업이긴 하다. 저보다 특별하게 생각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니 앞에 소아과 의사에다가 지금 블루 컬러에서 인텔 엔지니어로 올라간 사람 보고도 지금 이러고 있네. 지금 물론 뭐 또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과 그런 건 다르지.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상철님 처음에 이제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때도 상철님은 30대 중반일 것 같다고 했었죠. 얼굴만 보면 막 20대 같은데 상철님은 나이가 좀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어린 나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이런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게 되게 어른스러웠거든. 상철님의 특출남? 상철님의 능력? 미미해 보이는 것.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것. 그런 게 나이가 있어 보인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깜짝 놀라죠. 그렇게 나이가 많았어? 이런. 그치. 강점이 있지. 직업은 삼성전자의 AI 개발자. 그래서 고려대 경영을 졸업했고 올해도 근무한 지 11년 차. 대단하죠. 뭐든 10년 넘게 한 거는 리스펙이지. 6개월 정도 현지의 AI 연구소 세우는 일도 했고. 그러니까 일단 언어가 되니까 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나의 존재감을 지울 때 지우고 드러낼 때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그래서 상철님이 저 사람이 그냥 말 그대로 숙기가 없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그렇게 막 긴장해 있거나 어버버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조용하면서 또 할 말을 해. 왜 저런 게 나오지?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또 데이트할 때 또 엉뚱한 모습 나올지도 모르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외국인 임원을 2년 정도 보좌를 했다는 거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임원 보좌를 하면서 몸에 밴 게 아닌가 싶기도 해. 그게 미미해 보이는 힘이지. 임원을 보좌하는 게 결국 의전이 몸에 밴 거거든. 의전이 몸에 밴 사람들은 의전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래. 의전이 이제 약간 그 춤 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왈츠 같은 거다. 그렇게 눈에 띄지 적당히 띄면서 적당히 띄지 않고 이 사람이 내가 없는 듯 하면서 그거를 다 이 사람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딱 처리를 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차분하니 여유가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이 친구 나이가 좀 있겠구나 정도 생각했었지. 취미는 요리하기. 그래서 살면서 누군가한테 대접할 수 있는 요리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살면서 대접할 수 있는 요리 하나 뭐가 있을까? 친절하고 사회성 좋아 보이고 그리고 나대지 않고 낄끼빠빠가 되는 그거를 훈련하는 거거든. 그게 미미함인 것 같아. 아마 상철님이 해야 뭔가를 활약해야 될 때는 좀 할 거예요. 앞에서도 조금씩 그런 게 있었거든. 이영애 씨도 대접했는데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친구들 불러서 집들이 하고 이럴 때 그 요리를 만들어주고 이랬다. 아주 좋죠. 그런 요리를 한번 만들어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아하는 이성상은 수수한 스타일의 미소가 이쁜 분.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분야의 지식이 많으면 멋있어 보임. 실은 이거는 뭐 상철님도 자기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랑 비슷하잖아요. 상철님도 이게 특별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생각을 하면 그게 좋은데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상철님과 광수님의 표현이 이제 굉장히 상반된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그런 매력을 가진 분. 상철님하고 영자님 어떻게 될까? 좀 되려나? 매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영자님이 은근슬쩍 칭찬을 던집니다. 안경은 직접 고른 거냐? 그래서 잘 어울린다. 그렇게 여기서 이제 슈퍼맨은 나도 안경 썼는데 아닐 것 같아. 난 이 안경 벗으면 큰일 나는데 날아가야 되잖아요. 영숙님부터 영철님의 격렬한 박수로 시작을 하고요. 영숙님은 91년생 33살 영숙 K대학교 경제학과 고려대였나요? 고려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이런 뭐 스타일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게 상철과 동문이고 현대제철에서 일을 하고 있고 현대제철에서 일하고 있으면 지금 굉장히 온화해 보이고 이러지만 거칠진 않겠지만 남성분들과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익숙하시겠네요. 영어와 같은 기업이고 철강제를 판매 관리하는 업무군요. 그래서 활동적인 편이고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서
골프, 그리고 물을 좋아해가지고 웨이크보드 또 혼자 열심히 탔고, 그래서 혹시 활동 좋아하는 분을 만나면 꼭 한번 양평에 같이 가서 취미도 즐겨보고 싶고, 이런 취미는 맞아야 돼. 제가 뭐 이제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안 맞아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 정도 활동적인 취미는 맞아야 됩니다. 누군가한테는 고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런 거를 막 엄청 좋아하지 않아도 저런 거를 크게 싫어하지 않아야 되긴 하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우울함에 빠지기보단 잘 이겨내다 보면 더 현명해지겠지. 그래서 좋은 면을 더 많이 보려 한다. 아직까지 영숙님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큰 문제 없이. 그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 커피를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거 그런 거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게 일단은 영숙님은 지금 저런 말들에 힘이 실리고 있지. 세상살이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회사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이런데 잘 이겨내갈 수 있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게 나의 장점이다. 정숙님에게 안 좋은 질문. 근데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왜요? 자신 있는 부위 얘기해가지고 인기도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정숙님은 그렇게 얘기했겠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입술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필터 없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러니까 솔직함이 나의 매력이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런 상황에서 뭘 바꾸긴 참 힘들겠지. 스스로가 이제 깨닫고 조금 바꿔볼까 하면 되는데, 저 질문은 공격이라고 생각한다고. 충분히 공격적이고 민망할 수 있는 질문인데, 아까 이제 영식님은 눈으로 레이저 한번 쐈잖아? 번호 따인 적 있어요? 영식님 뭐라고 그랬어? 눈에서 그게 들리잖아. 뭐라고 그랬냐? 지금 뭐라고? 질문이라고 하니? 진짜 정숙님이 아예 개념이 없는 사람 같지, 어떤 의도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애초에 그런 개념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지 않나. 어떻게 보면 진짜 헛똑똑이의 결정체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입술로 시선이 집중되고요. 너무 자세히 보지 말라고. 자녀 계획은 3남매 중에 장녀. 이 장녀인 스타일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아무래도 저게 이제 그 2명 중에 맞이도 아니고 3명 중에 맞으면, 그리고 저 정도 나이 차이고 이러면 또 리더십이 있어요. 그 리더십이 이제 앞으로 주변을 어떻게 챙기고 이러는지 또 이제 나오겠죠. 아까 이렇게 컵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현숙님한테 가서 그걸 얘기까지 해주고 이런 것도 어쩌면 여기에서 연장선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쨌건 이 K 장녀 스타일의 영숙 씨가 분명히 저런 부분들이 나올 거다. 한번 봅시다. 3남매 중에 장녀. 영숙님은 좀 볼수록 인기가 올라갈 수 있는 스타일 같긴 해요. 뭔가 챙겨주고, 이 사람이 실제로 나이는 어리지만 또 누나 같기도 하고 엄마 같기도 하면서도 또 귀여운 면까지 있으면 그런 입체적인 매력은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하기도 하죠. 거주지와 근무지는 판교에서 근무하고 송파구에서. 그렇군요. 이상형은 어떻게 되냐? 요즘 외모보다 가치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작년은 또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지. 칭찬이란 게 참 그래. 진짜 놀 만큼 놀았다가 아닌 척 하려는 사람한테 아우 좀 놀아보셨나 봐요, 이 말은 완전 욕인데, 한 번도 못 놀아봤다가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 좀 놀아보셨나 봐요 이러면은 그치, 내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옛날에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또 칭찬을 듣지. 마른 분보다는 체격이 있는 분을 좋아하는 편. 그래서 요즘 이런 외모보단 가치관은, 가정을 만들 때 자녀들과 관계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럴 때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 그래서 관계 회복을 하는 노하우가 따로 있냐? 뭐 그렇게 꼭 자존심을 부릴 필요가 있나? 그래서 자존심 부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정숙님은 87년생 37. 영숙님보다 4살이 많은 거네요. 그래서 동안이다는 말을 먼저 듣고, 거주지는 서울시 강남구.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남들에게 어떤 선입견을 준다는 거는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분명히 관계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고집스럽게 바꾸고 싶지 않아. 왜냐면 이런 외모를 통해서 지금 마음의 보상을 얻고 있는 게 있을 거거든. 그런데 이런 외모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공부를 미친 듯이 하는 그때는 외모를 꾸밀 수 없었겠죠. 또 외모에 신경 쓰는 그런 아이들을 혐오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겠지. 유난히 짜증나는 대상으로. 왜냐면 나도 쟤들처럼 놀고 싶은데 못 노니까. 그래서 공부가 끝난 시점부터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 놀던 무리처럼 흉내내고 그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일단은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외모를 바꾸면서 오히려 내가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했을 때보다 더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사탕 발림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저는 사실 되게 성실한 편이고 이때까지 되게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왔고 그랬을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반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고요. 아우 대단한 실력입니다. 일본어를 했군요. 아 요즘 과목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가정과학이 있구나. 그리고 공대를 졸업해서 뭔가 공대 중에서도 조금 공대스럽지 않은 그런 공대인가? 그냥 공대라는 표현을 썼지. 그러면서 현재 여의도 LG전자 본사에서 과장급 선임, LG전자에서는 근무한 지 11년 차. 아유 오래 했네요. 되게 성실하게 살아온 부분은 확실히 있죠. 그렇게 이제 제 커리어 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서 소개해주고 싶은데 혹시 그램 쓰고 있는 분 있냐? 라는 분의 이제 생각보다 적다고. 어쨌건 그걸 상품화하는 프로젝트. 그래서 제 성격은 통통 튀고 발랄한. 통통 튀는 건 맞아. 왜냐면 남들이 지킬 것을 안 지키니까. 그리고 뭔가 묘하게 TPO에 어긋나는 용어들과 질문들을 하니까. 그냥 너 튀어. 이런 말은 좀 공격적으로 들리니 그냥 앞에다가 통통이라는 표현을 붙여준 거죠. 경쟁심이 강하고 어쩌면 근데 나는 솔로 와서 지금 긴장한 상태여서 그럴 수도 있어. 그거는 조금 지켜보자고요. 어쨌건 발랄은 아닌 것 같긴 하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눈치가 빠르진 않지만 눈치는 보는 스타일 같고 뭔가 결핍 때문에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면은 있고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별명이 탱탱볼. 어디서나 좀 튀었단 얘기지. 대학교 때 아마 어떤 결핍이 터져 나오는 시점이었을 거라고 봐요. 고등학교 때는 진짜 노는 애들이 따로 있지만 대학교 때는 어쨌건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애들, 비슷한 수준 애들끼리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내가 조금만 꾸며도 되게 남달라 보이는 경험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별명이 탱탱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막 머리가 좋아서 재능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기보다는 정말 노력으로 해왔고 그렇게 억압했던 부모님 혹은 아니면 스스로가 그랬을지 몰라도 그 안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구속이 풀리니 그 스스로가 꿈꿔왔던 어쩌면 혐오했던 그런 대상을 흉내내고 있는 삶이 시작된 건 아닐까. 근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튀어 보일 거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불편해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정숙님의 나이가 지금 이제 37이란 말이에요. 뭐 옛날 식으로 하면 38. 그러면 어린 나이가 아니야. 근데 이 상황에서 실은 저렇다는 건 개선이 된다는 좀 어렵고 스스로 이런 부분을 적당히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필요할 때만 드러낸다. 약간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죠. 요즘엔 친구들에게는 짱 뭐였지? 그래서 제가 못 말린다고. 친한 사람들끼리는 정숙님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정숙님의 문제는 정숙님이 그 파우치를 이게 발로 이렇게 차듯이 닫은 게 결국 그 커피를 받아서 침대 옆에다 놓는 거나 실은 나는 똑같은 행위 같아. 개념이 없는 거야. 고의로 한 건 맞지. 닫아주려는 의도지. 그게 뭐 습관이지 습관. 근데 이제 남의 거에 발을 대는 행위 자체가 상대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지. 정숙님의 문제는 악의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의가 보편적인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그 얕은 관계의 사람들이 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야. 알게 모르게 적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정숙님의 화법에 익숙해지면 괜찮은 좋은 사람일 거야. 악의가 있는 사람은 아닐 테니까. 뒤끝 없는 스타일. 저 말이 참 애매한 게 이제 뒤끝이 없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 근데 이제 뒤끝 없는 브랜딩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인생 버킷리스트가 20대부터 있었고 그 중에 3가지. 버킷리스트가 굉장히 많나 봐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30대에는 금발머리하고 유럽 여행 가기. 낭만적이네요. 아주. 지금 타고 있는 차 구매하기.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뤄가고 있군요. 그리고 신혼집에 작은 홈바를 만들어서 남편과 같이 반주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공유하는 그런 결혼 생활. 뭐 충분히 꿈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 거를 이뤄보기 위해서 그래서 용기 내서 솔로 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마지막 목표를 함께 이루고 싶은 분이 이 중 몇 분이냐. 그래서 원래는 3분이었는데 1분으로 줄었습니다. 약간 서운함을 드러내는 거기도 해 이건. 이거 아까 영식님이 레이저로 쐈거든. 질문 한번 그거 했다고 나를 그렇게 쳐다봐? 그런 뒤끝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영식님에 대해서는 살짝 뒤끝인 것 같고 영철님은 현실적으로 거리가 그래서 좀 줄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세 남자 중에 정숙님의 마음은 단 한 남자. 그치, 영호지? 지금 이제 남은 건. 그래서 줄어든 이유가 있나? 한 분은 저랑 결이 좀 다른 것 같고, 뭐 이거는 영식인 것 같고, 다른 한 분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그래서 자기소개에서 뭔가 아마 여기서 거리인 같다, 아니면 뭐 그러다가 그냥 대충 결국 똑같이 나랑 안 맞을 것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아마 뭐 장거리 얘기겠죠. 이식기 순자님. 너무 초타부터 뽀뽀남을 영어로 몰아가는데 반전이 없을까요? 순자님. 나이가 32살. 그래서 서울교대 졸업해서 10년 차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고,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라는 말이 이제 다들 환호가 터지고요. 잘 어울린다. 다들 근데 경력이 오래됐어. 그러니까 뭔가 그 학력이나 이런 것도 성실함을 대비해주고, 그 일도 자기 일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야. 그냥 영식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어도 어쨌건 영식도 이렇게 옮겨가긴 했어도 경력이 있고, 뭐 광수도 자기 일 새로 시작했지만 그것도 나름 몇 년 됐고, 애들 그림 같네요 진짜. 그래서 매년 좋은 학부모들과 예쁜 학생들 만나서 행복하고 보람 느끼면서 일하고 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하나가 교사다.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다양한 경험을 쌓아 나가고자 뭐 베이징에서도 2년간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상철이 잠깐 비춰지는데, 순자 씨도 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뭔가 매력이 많은 사람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진짜 올량 대표 아적심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올량 대표 아적심 노래가 이제 등려군이고, 등려군을 소재로 그 시절을 산 두 남녀의 계속 인연을 풀어놨죠. 약간 그 동시대를 산 그 나라 사람으로서는 느낄 수 있는,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건축가개론에서 그 전람회 노래로 서로 이렇게 계속 추억을 쌓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근데 이제 등려군은 조금 더 국민 가수니까 약간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했던, 재수 시절에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했던 그 첫사랑의 그녀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스치고 이랬던, 그냥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죠. 만약 당신이 나에게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냐고 물으신다면 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한을 정한다면 만년으로 하겠소. 저 밝게 빛나는 달이 제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라고. 그래서 초등학교는 어디 있냐라는 거에 모두 강동구. 그래서 총 몇 분을 염두에 두고 있냐. 현숙 씨가 또 센스 있죠? 이거 원래는 이제 순자 씨가 항상 해주던 질문이니까, 저는 지금 두 분. 장거리 연애 가능하냐 하는 거에 이제 장거리도 괜찮고 뭐 해본 적도 있다. 갈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조건상으로는 뭐 영철님하고도 또 뭔가 이렇게 좀 연애를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영자 씨 등장이네요. 영철 씨는 너무 영숙 씨에게 딱 그 직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직은 몰라. 이제 뭐 시작인데 아직은 모르지. 그래서 스타일리시하다는 칭찬을 받은 영자 씨. 영자는 94년생 30살. 그리고 광수님이랑 같은 연세대 경영학과. 그래서 엘사가 어디였지? LG였나? 금융지원 서비스, 멤버스 서비스 뭐 그런 거죠. 디지털 마케팅 수행하고 있고, 6년차 대리. 롯데구나, 롯데. 이번엔 남사친 말고 꼭 남자친구 만들어 와. 성격은 솔직 시원하고 털털한. 일단 제가 키가 좀 크다 보니까 키 큰 사람을 좋아하고 운동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편. 그래서 광수, 키 크고 운동이 취미인 남자. 하지만 과연 영자 씨가 광수를 마음에 들어 할진 모르겠네요. 광수는 영자 씨를 지금 다음에 선택할 것 같은데, 현숙 씨가 없었다면 처음에 영자 씨를 선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영자 씨가 광수 씨에게 호기심을 가질 것 같은데, 혼자 코너 가서 락발라드 부르는 게 취미군요. 락발라드야? 취향이 멋있군요. 데프콘의 날카로운 날카로운 지적. 혼자 갔는데 누가 찍었죠? 그래서 질문은 뭐 턱걸이 할 수 있나요? 유쾌한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근데 한 100명 중에 99명은 그닥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한 명은 아우 재밌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결정사에 가는 키가 작은 남자들은 조건만 좋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 예를 들어서, 왜냐면 키가 작고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다른 매력이 있는 사람은 결정사 가기 전에 끝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남는 거지. 여기서 코인 노래방 같이 가고 싶은 남성은 이제 이런 순자식 질문 방식이 하나의 또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았네요. 저는 일단 두 분. 두 사람은 누굴까? 하나는 상철인 것 같은데, 하나는 설마 광수는 아니겠죠? 광수라면 재밌어지는데? 일단 상철 씨까지는 확실하고, 진짜 이 6명 남자 중에 너 하나만 보여. 너 아니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서. 앞에서 보던 영자님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헬스케졌어? 또 안 먹였구나. 나는 솔로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직진하고 싶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할지언정. 내 마음 다 보여주고 미련이 안 남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직진해본 경험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직진이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을지언정이란 말을 하는 거겠지. 옥순 씨의 등장이고요. 먼저 영어로 시작하겠다고. 저는 한국에서 자랐지만 미국에 산 지 15년 정도. 그래서 한국이 무척 그립게 됐어요. 그러면 그리운 한국말로 해야지. 왜 영어를 굳이 쓰죠? 그 나이는 88년생 36. 그 약간 눈치 없고 해맑은 사람들. 영철 씨도 살짝 그런데. 직업은 이제 구글. 여기서 뭐 인정. 그래. 뭐 구글이면 그래 영어 좀 써도 되죠. 아무리 이제 한국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긴 해도 그 영어를 쓰는 것 자체에 그렇게 또 친근감을 느끼진 않지. 그쵸. 저게 이제 이날 웨이브를 안 해서 그런가 해가지고 아침부터 열심히 웨이브를 만들었는데 그 웨이브의 차이가 아닌 것 같긴 한데 학사 석사 모두 코넬 대학 졸업하고 한양대 1년 반 다니다가 미국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그 대학 동기도 여기 변호사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여기는 또 글로벌 투자 관리 회사면은 이제 굉장히 연봉이 높은 회사일 가능성이 전무님이 또 나오셨네요. 그래서 완벽한 여자니까 꼭 잡으라고. 회사도 중간에 한번 가둔두고 창업해 보려고. 그래서 펀딩 좀 받아서 해보다가 이게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다시 구글로 돌아갔대. 그러니까 지금 날이 추워서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눅든 것 같은 자세가 돼버리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가. 그래서 여러 가지 도전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틀에 박힌 거는 별로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 취미 생활도 약간 색다른 거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뭐 상어랑 스쿠버 다이빙 했고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옥수님은 이게 너무나 일상이어서 정말 순수하게 뭐 스쿠버 다이빙하면서 상어도 보고요. 뭐 비행기도 몰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허세로 들리겠지. 내 이번에 동기가 거기 어디 뭐 투자회사 전무됐어. 그럼 왜 잘난 척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목수님은 지금 이게 그냥 너무 일상이고 영어를 쓰는 것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영어를 앞에다 얹은 건데 저게 듣기에 따라서는 이제 굉장히 잘난 척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행하는 것도 좋아해서 39개국 그렇게 이제 뭐 쭉 다녔고요. 참 많이도 다녔네요. 이거 그거다. 그 코모도 도마뱀 맞나? 참 사람은 다행이에요. 난자행동 이런 것도 시작하고 있고 이걸 미국에서 하고 있나 보죠. 자기소개서 말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임신을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짝 친구 인생에서 단짝 친구 같은 사람 만들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건 몇 분 있냐 라는 거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제일 비슷한 사람은 한 명. 근데 이것도 옥수님이 너무 영우님이 말하는 말을 다 고지고대로 믿기 때문이야. 옥수님은 이걸 정말 순수하게 그냥 자기 말을 다 고지고대로 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 명이 지금 영어죠. 옥수님이 빨리 턴을 해야 될 텐데 장거리 여행이랑 계속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동도 가능하고 이전에는 커리어 하지만 이제는 사랑에 포커스를 두고 싶다. 영어로 다시 시작되는 영철님도 뭐 살짝 눈치 없죠. 외국인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데 인도 친구만 해도 이제 둘이 나랑 이제 인도 친구랑 같이 영어로 이렇게 대화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어쩌다가 이제 같이 영어를 못하는 다른 인도 친구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나랑 영어로 대화하다가 이 친구한테 다시 인도말로 설명해줘. 꼭 해. 그리고 둘이서 인도 얘기를 하면 나한테 꼭 다시 영어로 무슨 말인지 꼭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거를 꼭 해줬어. 그리고 나도 한국 친구랑 있을 때는 한국말로 하고 걔한테 꼭 설명을 해줬거든. 근데 미국 친구랑 미국 할아버지랑 친구로 친하게 지냈었는데 한국말로 하고 자기한테 설명 안 삐지거든? 근데 자기는 다른 사람이랑 영어로 되게 빨리 말하고 다시 한국말로 얘기 안 해. 한국말을 못하기니까 하지만 뭔가 그런 거를 하지 않아. 그리고 그분이 한국에서 산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한국말 한마디도 못해. 약간 그 영어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뭐 남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저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뭐 어느 날 말일까 스페인어만 돼도 저기서 어떤 스페인어를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 그렇게 못해. 스페인어가 세계 2위 언어잖아요. 그쵸? 세계에서 인구 말고 나라로 따지면 스페인어가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언어일걸? 그래도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 약간 영어에 그런 그냥 알게 모르게 깔려있는 자부심이 아닐까? 영어만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렇게 한국말로 대화하면 안 되잖아. 되게 무리한 행동일 걸 아냐?
근데 물론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영어를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저게 어쨌건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무례한 행동 아니야? 그래서 어쨌건 영어로 다시 시작되는 그런 질문. 그러니까 영수 씨가 되게 이렇게 재치 있게 그런 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이렇게 장난을 쳤죠. 그래서 영어로 다시 시작되는 what the most 상대방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자질. 뭐랄까요? 갈등을 해결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 창의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협상의 룰이죠. 크리에이티브 옵션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는 것. 서로의 원칙 아니라 니즈를 분석하는 것. 제 협상 강의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는 그냥 그런 가장 기본적인 협상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성장할 수 있거나 그런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겠다. 그래서 저렇게 영철이랑 이렇게 영어로 대화할 때 영숙님이 이제 표정이 살짝 미묘하게 변하는데 어떤 표정일지는 뒤에서 보자고요. 그래서 뭐 대답을 길게 하지 않죠. 영어로 대답이니까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정도로. 그러면서 영수 씨가 일부러 발음을 뚝딱대면서 질문을 해. 영어를 못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대충 그렇게 하고 한국말로 다시 또박또박 포틀랜드까지 얼마나 걸려요? 이러면서 장난을 치죠. 그래서 이제 잘 모르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비행기로 5시간 30분 걸리는 그렇죠. 뭐 참일 때 부산 가는 정도인가요? 야, 여기서 다낭이 4시간 반이야? 그래. 현숙님의 등장이고요. 제 소개를 서사를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그래서 구미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지금 여기서부터 1시간이지. 이번 기수가 다들 구미에 있으니까요. 이후 대구에서 출신 서울소재대학교 진학을 계기로 서울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이 자리는 디테일하게 알리면 좋으니까 빌드업 하고 있죠. 뒤에서 자랑처럼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또 그렇게 살아온 입장에서 자기 이게 얘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서울대 약학대학 졸업해서 약사이고 그리고 약제학 석사 졸업까지 일단 공부를 쭉 한 케이스죠. 저렇게 석사 졸업까지 했으면 저 때는 박사까지 할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냥 공부가 재밌어서 했나? 뭔가 공부 자체를 재밌어하는 사람일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처음에는 박사를 가가지고 교수가 되는 것도 루트 중에 있었겠지.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그래서 화장품. 화장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다. 궁금하니까 좋아하는 거 해보고 싶다. 좋아하는 거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그런 삶도 참 대단하죠. 그래서 화장품 회사 연구원으로 그래서 지금 또 13년 차. 그래서 부장급 직원. 여기도 직급이 없죠. 이거 친구 응원 영상이고요. 손이 굉장히 차가우니까 감싸주래요. 한강 가는 거 좋아하니까 샴페인. 술이나 와인 모임 이상하고 어색할 수 있지. 나이는 88년 36. 어쨌건 현숙님으로 돌아와서 지금 동안이고 영식님보다 이제 2살 연상이군요. 그래서 저의 장점을 필요하고 싶은데 저는 되게 많이 사랑받고 자랐고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받고 하고 싶은 거 해라라고 하고 살았겠죠. 그렇게 살았던 결과이고 그래서 첫 번째 남들의 장점을 잘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점을 많이 찾아보겠다. 두 번째는 감정 기복이 별로 없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 쪽에서 기복이 없어서 차분한 사람들에게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감정 기복이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현숙님 일 잘하겠다 했어. 뭔가 빈틈없다 진짜 이런 것도 제가 이런 감정 기복이 없어요 모든 거에 대한 옵션을 뭔가 어떤 질문이든 다 대비돼 있는 그쵸 부장님 PT의 정석이라고 확실히 사회생활 오래 한 짬이 나오네. 그 논문 발표에서 특히 그런 게 더 빛을 발하는데요. 이제 물론 부장님 PT에서는 애초에 빈틈이 있으면 안 되지만 논문 발표는 일부러 빈틈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논리에 빵꾸가 나지 않는 차원의 선에서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하고 넘어가. 그러면 마지막에 그 부분의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의 대답을 길게 해버려. 준비를 해놓았다가.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잘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심어줘. 그런 게 이제 디패스의 요령이죠.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구조방정식이라는 툴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일부러 구조방정식 해설 파트를 빨리 넘어가는 거야. 어차피 이제 다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딱 넘어가. 나중에 분명히 질문이 들어오거나 공격이 들어오지. 근데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근데 현숙님은 이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제 Q&A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면서 어떤 태클이나 이런 게 들어올 거를 미리 이제 다 타는. 그렇게 하죠. 구조방정식은 보통 이제 뭐 박사 논문에 많이 쓰는 일종의 뭐 분석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예요.
네. 듣는 사람들의 생각을 살짝 반박자 앞서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프로구만? 그래서 감정을 중화시키는 능력의 소유자다. 단지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이런 이미지 브랜딩도. 그래서 나름 관리를 좀 열심히 해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서 20살 때 입던 옷을 입을 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부럽네요. 바르고 착한 사람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강단도 있고 어쨌건 사회생활 짬밥이 있는 거지 결국. 거기서 뭐 정숙 씨의 실은 태클 아닌 태클에도 여유롭게 뭐 감정 흔들림 없이 그냥 할 일 하잖아. 영식 씨한테 뭐 쌈 싸줄 거 싸주고, 정숙이 보거나 말거나 쌈 싸주고, 정숙이 나한테 태클을 걸거나 말거나 그냥 웃으면서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딱히 타격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내면과 외면을 잘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도 이런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분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정답지를 잘 준비한, 뭔가 준비가 잘 된, 아니면 평소에도 저렇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살았을 수도 있겠지. 너무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야 될까? 외적으로는 키가 크고 덩치 있는 스타일, 내적으로는 배려심이 있는. 그래서 이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더 연락이 좋을 것 같다. 관심 있는 사람은 2사람. 일단은 한 명은 영식인데 한 명이 과연 누굴까? 한 명이 있다면 영수 아닐까? 그렇게 질문이 마무리가 되고요. 영수랑 현숙도 나쁘지 않죠. 근데 현숙 씨는 웬만한 사람들이랑도 다 맞출 수 있다 보니까 그 다가오는 사람 중에서 괜찮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좀 잘 이렇게 좀 될 수도 있겠지. 뭐 키 큰 남자만 된다고 하지는 않았으니까. 일단 뭐 현숙님은 굉장히 정답에 가까운 말을 했고, 어떤 자기 허물이 잡힐 말이나 트집 잡힐 말은 지금 전혀 하지 않았죠. 그리고 저 나이대의 남자들이 가장 원하는 요소들, 자기 관리가 잘 되고, 그리고 감정 조절이 잘 되는, 그 옆에 있을 때 편안하고 발전을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요소들을 그냥 싹 다 담아놨지. 그러니까 근데 그걸 워낙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이게 준비한 건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건지 잘 모르겠어. 굉장히 노련함이 돋보이는, 어떻게 보면 이 나이대 남자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정석에 가까운 브리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활약이 기대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얘기 좀 하자.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는데 숯불 치킨이 있는데 동동 굴러야지. 그건 뭐 맞죠. 하지만 뭐 PPL이기도 하고, PPL이어도 분명히 이거는 호들갑 떨 만한 일이고요. 그래서 자기소개 듣고 마음 바뀐 분들이 있냐라는 게, 이제 지금 정숙님은 완전 바뀌었다고. 왜냐면 3명 중에 1명 남겼다고 했으니까. 영철님은 거리가 멀어서 탈락, 영식님은 눈에서 레이저를 쏘니까 탈락. 그래서 지금 부드럽고 다정한 영호만 남겼지. 그래서 영식님은 왜 제외됐어요? 그냥 나랑 뭔가 재밌을 것 같지도 않고 맞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느낌. 정숙 씨가 그 은근히 어떤 비난에 취약하고 눈치가 빠르진 않아도 남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근데 솔직히 영식 씨가 그거를 비난했다기보다는 살짝 공황 상태지. 살짝 당황 상태.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그중간 순간 머리가 그냥 정지된 상태였겠지. 근데 이제 정숙 씨는 스스로도 계속 자기한테 엄격하고 좀 스스로 비난하는 그런 부분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취약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 이번에는 미국 빼면 다 수도권 살고요. 미국 사는 분들끼리 잘 되면, 이러면서 정숙 씨가 옥순 씨를 겨냥하는데, 이거는 일타 쌍피죠. 옥순 씨도 매기고 영숙 씨도 매기고. 지금 영철이 미국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머릿속이 복잡한, 그렇지만 영철이라는 인물 자체에서는 어쨌건 호감을 좀 느끼기 시작한 영숙 씨가 듣기에는, 아니 뭘 미국 사는 사람끼리 잘 되래. 옥순 씨는 옥순 씨대로? 아니 지금 나는 영호가 더 좋은데 뭘 영철을 들이대고 있어? 저게 이제 순수한 의미로 하는 말이지만 2사람을 한 방에 매기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옥수님은 지금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냐라는 말에 영숙님도 관심이 있죠. 왜냐면 혹시라도 영철이 나올까봐. 둘이서 영어로 막 대화할 때 영숙 씨 표정이 살짝 안 좋았거든. 뒷목 잡고 있는 거 보니까 살짝 난감한 상황. 조직 내에서 섣불리 정보를 많이 오픈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죠. 경계하는 일이지. 하지만 집요하게. 그래서 많이 대화해서 알아본 사람이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하는 뭔데, 그분이 영우님이에요? 물었지. 그분이 설마. 여기서 지금 아까 영식 눈빛 한 번 더. 지금 정숙님이 자꾸 이렇게 뭔가
그 은근슬쩍 좀 이러다 보면 고립될 수가 있어. 고립되기가 쉬워. 그래서 지금 정순이 입장에서는 뭐 누구 좋아한다, 뭐 누구 마음에 든다, 뭐 누구 싫어졌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거든. 근데 이제 옥순이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너무 섣부른 행동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정숙도 옥순도 서로를 매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 근데 옥순 입장에서는 정숙이 나를 살짝 매기는 느낌이 있지, 옥순은. 근데 정숙 입장에서는 옥순 씨가 아 뭐야 뭐 뻔히 알겠는데 말을 안 하네. 좀 사람이 이렇게 좀 우뭉해 이렇게 느끼지.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좀 오해하게 되는 과정이 있긴 있죠. 그래서 영훈님 맞잖아요. 님이 몰라요까지 했는데 굳이 영훈님 맞잖아요라고 지금 현숙님도 영숙님도 아씨 왜 눈 깔았어. 아 우리는 같이 말한 거 아니에요? 이제 옥수님은 살짝 뒤로 물러섰지. 그래서 그럼 영숙님은 그대로 영철님이에요? 아니 그대로 영철님인 걸 알고 미국 사람끼리 만나라고 말을 한 거야? 아 이러니까 지금 개념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영철님하고 영훈님 자기소개가 좀 마음에 와닿아서 초반에 영훈님 주가 올라가네요. 옥순 그리고 영숙 지금 여기서 물론 다 엘리트들이지만 어쨌건 정숙이 봤을 때 뭐 내가 되게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물론 자신도 그렇지만 그런데 걔들이 다 지금 영호를 원하고 있어. 영호가 지금 1등인가 봐. 그러니까 영호에 대한 또 승부욕이 올라갈 수 있겠지. 그래서 영호님이랑도 한번 대화해보고 싶고 여기서도 저도 영호님이랑 영호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다음 타겟은 영호가 되겠군요. 그래서 영호님이 착하기만 하지 않고 재밌고 센스도 있고 그렇게 영호 씨에 대한 주가가 오르고요. 다들 이제 영어로만 대화하니까 에이 우리 한국말로 해줘 이렇게 살짝 그런 재치 있는 장난이었지. 그래서 자기도 이제 뭔가 둘이 질문을 여러 번 하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영철 씨도 지금 이렇게 슈퍼맨이 웃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알고 보면 똑똑한 형인데 항상 허허거리고 진지한 그리고 웃음 포인트가 남다르지만 웃음이 해프기도 한 그런 동네 살짝 바보스러운 형. 알고 보면 되게 똑똑하고 인자한 형. 약간 그런 아니 나보다 어리지만 그런 타격감 좋은 형 느낌이 있어. 그래서 옥수님이랑 잘 통하는 것 같더라. 근데 이제 옥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이 되게 편해졌다. 근데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 사람에게 설레냐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솔로날에 왔는데 희망 같은 게 생기니까 되게 좋았다. 어쨌건 같은 나라다 이런 생각에서 그래서 영철과도 좀 만남을 생각하고 있겠지? 감사합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